올해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 하나만 남긴 채로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로 53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아주 평범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도 그 나이에 어울리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올해 저는 큰일 없이 지냈습니다. 기억에 남을 사건도 없었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기다릴 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면 다음 날을 맞이했고 그렇게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갔을 뿐입니다.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서 아침은 늘 느렸습니다. 차를 끓이고 창가에 서서 그날의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해서 기분이 들뜨지도 않았고 흐리다고 해서 하루가 무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감정을 크게 쓰지 않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올해의 대부분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일도 누군가에게 달려갈 이유도 없었기에 하루의 리듬은 늘 일정했습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처리했고 저녁이 되면 불을 하나만 켠 채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며 한 숟갈씩 넘겼습니다. 올해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만남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기며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짓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이제는 낯설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혼자가 된 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프지도 않았고 기억에 남을 만큼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채 그저 버텨낸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아프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한 해는 겉으로 보기엔 정리할 게 없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기엔 제 마음이 너무 오랜 시간을 조용히 참고 있었다는 걸요. 웃지 않아도 괜찮았고 울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그 대신 마음을 접어두는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는 무언가를 시작한 해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끝낸 해도 아니었지만 저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며 살아온 해였습니다. 그래서 달력의 마지막 장이 가까워질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한 해였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남아있을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해를 넘겨도 괜찮은지 저 자신에게만
한 번쯤 묻고 싶어졌습니다. 올해를 잘 살았는지보다 나 자신에게 너무 무심하지는 않았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마음만큼은 한 번쯤 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한 해를 보내는 제 나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올해를 돌아보면 크게 떠오르는 장면은 없습니다. 특별한 얼굴도 선명한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만 자꾸 걸리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닌데, 분명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감정만은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 하나쯤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나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말하며 올해를 보내왔습니다. 그 감정은 뚜렷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이라고 부르기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고 후회라고 하기엔 돌이킬 사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득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불을 끄지 못하고 집안을 한 바퀴 더 돌고 나서야 자리에 눕게 되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누군가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 저는 이 감정을 애써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 붙이는 순간 더 커질 것 같았고, 마주하는 순간 괜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이건 그냥 외로움일 뿐이야. 이 정도는 다들 느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제 마음을 조금씩 눌러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눌러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올해 들어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제가 약해졌다는 증거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잘못 살았다는 표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이 살아온 이 한 해의 시간들이 제 마음에 남긴 조용한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또렷해진 말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올해의 저는 이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지도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감정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알고 지나가도 되었지만 올해의 끝자락에서만큼은 이 마음을 그대로 두고 싶어졌습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결론이 없어도 괜찮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감정을 한 번쯤은 제대로 바라보려 합니다.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꺼내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포함해서요.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 어떤 이름을 갖게 되든 지금은 그저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려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올해를 보내기엔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 감정이 가장 또렷해졌던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기념일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떠올릴 이유가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불을 하나만 켜고 겉옷을 벗어두고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벗으려다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잠시 서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하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듯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목소리를 낼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필요한 말만 하고 해야 할 말만 하고 마음을 드러낼 일은 끝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밤에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신발을 안쪽이 아니라 문 바깥을 향하게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아직 하루를 닫지 않았다는 걸 제 스스로에게 남기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도 한동안 현관 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딱히 답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히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였지만 제 마음은 그날만큼은 혼자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이 슬픔도 후회도 아닌 채로 그저 묵직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고 불을 끄고 나서도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감정을 올해 안에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적어도 모른 척하며 지나치지는 말아야겠다고요. 그날 밤은 무언가를 시작한 밤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결심한 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가장 또렷하게 제 앞에 서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이 감정을 연말까지 한 번쯤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이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없던 일처럼 넘기지도 않았고 괜히 이유를 붙여 작게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제 안에 두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감정이 생기면 스스로를 먼저 타일렀을 겁니다. 괜히 흔들리지 말자.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야. 지금 삶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시 접어두었겠지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아왔다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든 정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마음이 제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저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예전처럼 안쪽으로 정리합니다. 문 앞에 오래 서 있지도 않고 괜히 현관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날 하루를 조용히 닫는 연습을 합니다. 완전히 정리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작은 안도감은 남아 있습니다. 이 감정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형태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올해 저는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강해지기보다는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는 법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기보다는 조용히 자리를 마련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없었던 건 아니었고, 정리하지 않았지만 외면하지도 않았다는 걸 스스로는 알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한 해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제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 한 해는 충분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굳이 오래 바라보지 않아도 시간은 알아서 저만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를 보내며 무언가를 크게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고 마음을 단정히 접어두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한 해 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졌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건 아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걸요. 올해 저는 잘 해낸 날도 있었고 그저 버틴 날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해는 부끄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해를 앞두고 특별한 다짐을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더 잘 살겠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마음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저를 조금 더 외면하지 않는 쪽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올 한 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게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 살아온 흔적이 아니라 조용히 견뎌온 시간의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해를 보내려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아무 감정도 부정하지 않은 채로 그저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을 조용히 인정하면서요. 끝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조용히 닿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해를 보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견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셔도 됩니다.